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사진과 함께 큰 제목으로 돼 있네요. 김종향 전 경기경찰청장입니다. 유력 후보 친 푸틴 제치고 인터폴 총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외신 AP입니다. 백악관 유럽 국가들의 승리다.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밀었었는데요. 거길 제치고 총재가 됐습니다. 인터폴 한국인 첫 수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서방 국가 러시아의 인터폴 장악 막으려 김종향 공개 지지 선언 그리고 치열한 로비가 벌어졌습니다. 김종향 안전한 세상 함께 가자. 전 총재는 부패 낙마로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사진 있고 여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태생이고요. 그다음에 김 총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기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상태에서 이번에 인터폴 수장에 올랐습니다. 자, 백승준 전 의원님. 우리로서는 굉장히 낭보입니다. 물론 여기 설명됐지만 이 유럽과 러시아에 그리고 미국까지 섞인 우여곡절의 외교전이 있었나 봅니다. 예, 정말 낭보입니다. 예. 답답한 뉴스 많았는데 우리 김종향 씨가 인터폴 총재가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요. 예.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특히 미국과 우방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국제적인 지도자 한 분을 배출했던 데서 축하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기 동안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한국이 또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잘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튼 외교전이 어떻든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인터폴의 수장이 됐다는 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뭐 더 이상 논평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제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요. 자, 병역 기피 논란 여전히 입국을 못하고 있죠. 가수 유승준 11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려고 했는데요, 국내에서.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산될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앨범을 발매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유승준 씨는 다음 달 5일 1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던 음반 유통사가 내부 논의 끝에 앨범 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승준 씨의 새 앨범 발매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자숙 많이 했다, 보고 싶었다라며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당신이 선택한 나라로 가라, 군대 못 갈 나이 되니까 컴백한다,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1997년 데뷔했는데요. 대표곡 가위, 나나나 등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으로 간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해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새 앨범을 선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참 유승준 씨, 뭐 간혹 등장합니다, 언론에. 자, 김시호 교수님.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자숙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봐줘야 된다. 입국도 좀 하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절대 안 된다.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시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자숙을 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뭐 자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대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또 한국 시장에 오려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이제 좀 조금 약간 의외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많은 다른 이 병역 기피라는 문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든 여러 가지 그 좀
이 과오를 저지르신 분들이 좀 몇 년 있다 또 이렇게 복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제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거지 팬들이요. 실망이 너무 컸던 건가요? 실망이 너무 컸던 겁니다. 거기다 문제가 병역 기피 문제였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 비판이 있고 한 거 보면은 상당히 뭐 자숙을 했다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재기하고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렇게 음반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이게 그 음반 유통사가 취소하는 일까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PC방 살인 김성수 어제 모습을 나타냈죠. 억울해서 범행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성수의 동생 살인 공범 아닌 공동 폭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검찰 송치, 동생 가담된 혈흔이 없어. 그리고 김성수가 또 남긴 말이요. 이 PC방에서 치워달라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 그러면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제 김성수의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너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가족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고인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안하다. 또 후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노를 뭐 억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정말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뭐 그때 뭐 PC방에서 뭐 하는데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태도 갖고 좀 시비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가족이 심신미약자 뭐 심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을 판단할 때 왜 유대인들 세 가지 있잖아요. 컵, 지갑, 분노. 컵, 술 먹는 거, 그다음 지갑, 돈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분노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 검찰이 처음에는 CCTV를 보고 동생은 가담한 흔적이 없다고 또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집요하게 제기하니까 저도 CCTV를 봤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처음 싸우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동생이 계속 망을 보고 좀 방조한 좀 정황이 좀 있어요, CCTV에. 근데 처음에는 경찰이 그냥 일축을 했다가 뒤늦게 이제 살인 공범은 아니지만 공동 폭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김성수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동생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동생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이번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북 문제 조율을 위한 한미 워킹 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다룬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미국 남북철도 공동조사 전폭 지지. 그런데요, 반면에 동아일보는요. 미국 남북관계 과속 말라 경고. 경향신문은 지지, 동아일보는 경고. 이렇게 기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자, 워킹그룹 회의 끝난 뒤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남북철도 공동조사 전폭 지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1차 워킹그룹 회의 후 밝혔다. 연내 착공식 목표다. 그리고요, 여기에 작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비핵화 남북협력 속도에 뒤쳐서는 안 돼. 이렇게 따라서 이도훈 본부장의 발언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기사 보죠. 두 가지 내용 중에요. 동아일보는 일면에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남북관계 과속 말라 공개 경고.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보다 처져선 안 돼. 한국 단독 행동 없게 워킹그룹 출범. 워킹그룹의 의미도 한국 단독 행동을 없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훈 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그 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러나 각 신문이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우리 경향신문이 아주 제목을 잘 뽑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예.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했다. 예. 이 말을 제목을 뽑아줬는데요. 예.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예. 지지난주에 그 미국의 예. 그 CSIS 민간 연구 싱크탱크가 북한에 예. 뭐 우리가 몰랐던 미사일 기지가 마치 있는 그렇죠. 것처럼 미사일 기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그게 올해 3월 달 8개월이나 지난 예. 사진을 가지고서 예. 우리 한국도 당했고 미국도 마치 당했다는 식의 보고서를 예. 냈을 때 우리 청와대는 이미 충분히 한미가 알고 있는 예.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연이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울 것이 없다.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한미가 물샐 틈 없는 완벽한 공조를 예. 하고 있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한미 간의 이 공조 예.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한미 간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동 보조를 맞춰서 틈틈 공조 속에서 가자.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기사로 저는 이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신문에 공감하시고 예, 이유를 그 말씀해 주세요. 신문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냈느냐 예. 관점에서 제가 보면은 예. 저는 동아일보 기사가 이 회의에 예. 정확한 그러니까 폼페이오 메시지- 장관의 예, 발언을 예, 부각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예. 미국 캐나다에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가서 미국 예. 조야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을 만났었는데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남북관계 가속 말라는 이런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또 특히 저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 공동조사 전폭 지지라는 말은 예.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먼저 이 공동조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열차 7개의 객차를 달고 예. 가려고 했는데 예. 유엔사에서 동국의 훈령을 예. 받아서 백악관 훈령을 받아서 거절했습니다. 그 기차 공동조사를 간 것을 막은 적이 있기 예.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계속해서 공동조사 필요하다 하니까 예. 미국에서 공동조사까지만 허락한 내용을 이도훈 본부장이 예. 전폭 지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또 철도 연결 준비 작업은 예. 뭐 어떤 정부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보는데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 속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비핵화에 예. 대한 북한의 이행 속도하고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부풀리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철 교수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예, 저는 뭐 경향신문 기사에 이제 공감이 더 가는데 예. 저는 뭐 이제 비핵화 남북 협력 속도에 예.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폼페이오 발언이 예.
뭐 미국이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미 대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빼겠다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던 터라. 또 한편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자꾸 안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잘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이제 이 판을 짜야 되는 이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또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분명히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철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좀 협력 비핵화 부분에 이 부분이 남북 협력과 이제 같이 잘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너무 원칙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또 워킹 그룹에서는 사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제 워킹 그룹의 역할이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앞서가는 걸 좀 제어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같은 속도를 좀 병행해 나가서 맞춰가는 호흡을 맞춰가는 그래서 워킹 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느 신문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동아일보가 더 좀 사실을 맞다고 보는데 물론 둘 다 있긴 있어요. 워딩하고 콘테스트의 차이죠.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 근데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 거는 그 앞에 조건이죠. if가 붙죠. 만약 비핵화가 상당 진행돼서 우리가 믿을만 하다면 그나마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전폭적인 지지했는데 진짜 전폭적인 지지라면은 어제 기술적인 문제 갖고 더 상의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당장에 지금 뭐 날짜도 잡혔는데 바로 북한 올라가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장비 가져가고 뭐 중장비 가져가서 기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는 맨손으로 망치하고 토박을 가져가서 기술 조사하는 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좀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저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일부분만 봐서 그걸 좀 확대한 거다. 폼페이오 장관 얘기했잖아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자전거의 두 바퀴랑 똑같아서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비핵화를 그 앞에 주어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미 간의 불편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동아일보가 상당히 현실을 잘 봤다고 봅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죠. 신문 대 신문은 이 다양한 시각, 뭐 때로는 대립일 수 있지만 항상 공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부지방 대부분이 아침에 영하권에 들었고요. 남부지방도 5도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